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를 탈환하지 못한 채로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가 오늘 2% 가까이 밀렸고 또 홍콩 증시 역시도 1% 가까이 밀렸었는데 그래도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 확인해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겠죠. 오늘 네.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종목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의정에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네, 우의정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시장의 뜨거운 핫 키워드는 바로 유가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네.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언제는 뭐 100달러까지 갈 맞아요. 수도 있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70달러 아래로 내려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 유가의 영향으로 항공주들이 또 뜨겁게 상승했던 하루였는데 맞아요. 또 최근에 잘 올라와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항공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앞으로의 유가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화진 과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100만 배럴을 이제 추가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가는 그 이후부터 계속 빠졌었죠. 그 76달러 선에서 오늘은 그 69달러 선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물론 이번에 어제 새벽에 유가가 빠졌던 이유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원유 재고 출하량이 굉장히 역사상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오펙 플러스에 대한 이번 회의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를 제외하고 그는 산유국들 같은 경우도 과연 이 나라들이 자발적 감산을 추가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그런 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유가가 또 69달러까지 왔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0달러 선에서 계속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흐름이 이미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이미 회의는 다 끝난 상황이고, 과연 내년 1월에도 과연 이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도 그렇고 대부분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경기에 대한 수요의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오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지만은 오늘 또 오후 2시에 또 환율이 좀 급격하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영향도 충분히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 환율이나 유가가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하는 좀 이슈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환율에 대한 좀 부분들이 조금 빠져야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내년에 만약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좀 빠른 시기 내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부분,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스탠스를 아직까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하고 한국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달러 약세화로 인해서 좀 환율도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특히 항공주도 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 LCC 쪽. 왜냐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내년 한 2월쯤에 그 EU 이제 기업 결합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도 좀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LCC 업종으로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항공주에 이어서 또 이 키워드도 알아볼게요. 바로 제미나이입니다.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공개했는데 네. 뭐 제미니, 제미나이 발음을 또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미나이가 GPT-4에 대적한 정도다라고 하던데 지금까지 나왔던 LLM 중에는 또 가장 강력한 모델이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는 또 오늘 오히려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미나이가 지금 정말 핫한 키워드인데 관련주들은 좀 왜 빠지는 걸까요? 지금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오히려 저는 AI 쪽보다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이 이제 오픈 AI죠. 오픈 AI 챗 GPT의 4에 대응하는 모델인 제미나이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울트라 그리고 프로 그리고 나노 3개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 제가 좀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바로 나노 버전이에요. 나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한 18억 개 정도 그리고 나노2 같은 경우에는 한 32억 개 정도 파라미터를 사용하거든요. 가장 큰 모델은 1조에서 2조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이게 구글 그 제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에 당장 그 구글 픽셀 8 그 픽셀 8 프로 핸드폰에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AI 스마트폰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AI 버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미니라고 제가 자꾸 부르게 되는데 제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가 저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통해서도 개발자들이 제미나이 나노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도에는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인프라가 깔리는 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AI나 뭐 대형 언어 모델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2월 18일 날 인텔이 메테오 레이크를 출시를 해요. 새로운 시스템 온칩인데 이게 CPU인데 거기에 NPU를 하나 더 얹은 그런 AI 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삼성전자가 비슷한 시기에 갤럭시북을 또 출시를 하거든요. 그 갤럭시북에 최초로 또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24년도에 나오는 전자제품에는 대부분 AI 기능이 탑재가 되고 그에 따른 수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나노 쪽이 가장 관심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버전인 뭐 울트라나 프로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뭐 시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구글 픽셀 8 폰에 이제 프로에 좀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AI의 성장세가 예상보다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년에 출시되는 다양한 뭐 갤럭시나 전자제품 등에 또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관련 종목들 지켜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산 섹터인데요. 예,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내년 이 국내 증시에서 방산 섹터를 주목해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는 또 코스피 2,800까지 예상을 그러니까요. 하더니 이번에 네. 또 방산주에 대해서 네, 이미 방산주들이 많이 또 움직였어요. 뭐 방산 ETF가 최근 한 달 사이 10% 넘게 맞아요. 또 상승을 했다고 네.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방산 섹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미 조금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갈 만한 그런 여력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을까요? 네, 저는 방산 쪽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 원래 2차 계약이 올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문제로 인해서 미뤄졌었어요. 근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원래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방산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준다는 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금융 지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발생을 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지원으로 인해서 또 이번에 폴란드에서 계약, 2차 계약에 대해서 뭐 전체는 아니지만 진행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 방산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나라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인도를 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짧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좀 경쟁력이 저는 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중동 쪽 이쪽으로 계속해서 무기에 대한 이런 니즈는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2차 계약 규모가 큰 계약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집트, 뭐 중동 그리고 루마니아라든지 정말 다양한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주를 맺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의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T 다이내믹스라든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아직 덜 간 방산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산 관련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인성정보의 이슈인데 인성정보의 계열사의 미국의 파트너사가 네. 비대면 의료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성정보가 장중에는 20% 넘게 급등했다가 네.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맞아요.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수급도 보니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들의 수급으로 좀 몰렸던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성정보 과연 이러한 이슈를 좀 가지고 투자할 만한 부분일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계 쪽에 반발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제도가 뭐 아직 정착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뭐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사실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오늘 뭐 크게 뭐 팔고 이러진 않았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 조금씩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일지 아니면 뭐 어떤 차익 매물일지는 알 수 없겠으나 어쨌든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뭐 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주의하셔야 될 때다. 그리고 시장 자체 분위기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언제 수급이 이탈해서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지금 그 의료계 쪽의 반발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사라든가 이런 약에 대한 부분들, 처방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뭐 방안이 없어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될 때까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의료계 쪽에서 반발도 있고 수급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성정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가상화폐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원 돌파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믹스 코인이 코빗에서 재상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들에서는 아직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내일 우리 시장에서도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올라줄 수 있을지 이지은 본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장 초반과 달리 좀 후반에는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 상황에 재상장을 하는 부분이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수급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점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이제 차트를 좀 이렇게 보시면 그 전에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까지 갔던, 물론 이때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2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방은 저는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장 폐지할 당시에 굉장히 좀 잡음이 많아서 다시 한번 재상장은 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믹스에 대한 재상장이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지금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물론 재상장이라는 이런 좋은 재료가 있긴 하지만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도 그렇고 새롭게 진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비중을 그렇게 크게 할 만한 이슈는 아니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실 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믹스 뭐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본부장님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외에서 뉴파워 플라즈마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 종속 기업인 도우인시스를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네. 하던데 뭐 폴더블폰 관련해서 좀 부품 쪽의 사업성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김명진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내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뉴파워 플라즈마 뭐 내일장 좋은 흐름 보여줄까요? 네, 저는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앞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에 폴더블 폰에 초박형 유리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뭐 폴더블 폰에 필름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스크래치라든가 뭐 내구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그런 초박형 유리를 디스플레이에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술력 자체가 어려운 기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도우인시스에게 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 도우인시스를 아예 인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뉴파워 플라즈마가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고요. 도우인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현재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가치는 한 1,000억에서 1,600억 정도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 뉴파워 플라즈마가 시가총액이 한 2, 3천억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이 이러한 뭐 좀 모습을 뉴파워 플라즈마가 이러한 모습을 또 보이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폴더블폰 점유율도 그렇고 계속해서 모든 또 전자기기가 이제 접히는 열리고 접히는 이런 이제 폴더블 시대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노리고 이런 인수를 추진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시간에서 물론 갭 상승을 너무 크게 뜨면은 그 갭을 또 메꿔버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적정한 수준에서 상승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인수를 추진하게 되면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삼성이 도우인시스의 이제 초박형 유리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좋은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파워 플라즈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도우인시스 인수라는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가 더 반등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